네, 그러면 이제 3강, 1주차 3강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2강 강의가 좀 시간을 10분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3강에서는 좀 짧게 15분 정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뇌수랑의 좀 분류 부분인데요. 뇌수랑을 과연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기원도 알아보고, 어원도 알아보고, 정의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 얼마나 오래된 식당이 현존하고 있는지 부분들도 확인해 보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식당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흔히 보게 되면 우리가 구분할 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뭐, 태국 레스토랑, 이런 콘셉트에 관련된 부분, 퓨전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또 다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전공자로서 보게 되면 그렇게 구분하기는 부분은 너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별에 의한 구분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세분화된 구분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운영 방식이나 또는 서비스 방식 또는 경영 방식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분류를 보게 되면요. 크게 보게 되면 뭐 판매 가격, 뭐 메뉴 아이템, 음식이 제공되는 시간, 그 다음에 분위기 등에서 구분도 되고 있습니다만 위에도 연구자의 방향에 따라서 서비스 스타일이나 또는 뭐 분위기, 목표 고객, 고객 체류 시간 등등 뭐 다양하게 세분화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 운영 방식이나 또는 서비스 방식, 그다음 메뉴의 주 품목, 경영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퍼레이션 스타일이나 매니지먼트 그리고 서비스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레스토랑은 이제 서비스 스타일이 한 가지 방법을 고수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5분 정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운영 방식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할게요. 아, 아,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성의 분류 방식은요, 시대의 변遷에 따라서 사람의 기호가 막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식의 유행이도 변화가 되고 있고, 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인종 문화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동서양의 식문화가 점점 섞여가면서요, 새로운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음식은 새로운 장르 식당으로 분류되면서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베트남은 이제 음식 요리를 설명할 때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현재 한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오랜 시간을 두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날 같은 모습은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6.25 동란 이후에 1960년도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설탕, 그다음에 밀가루 등등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의해서 우리나라 음식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약 36년이라고 합니다만 개화기 때 보게 되면 일본의 영향에 의해서 일본 음식들이 많은 부분들을 또 차지했고 오늘날 우리 음식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본과의 이런 그런 감정을 떠나 가지고요. 음식의 문화에서 보게 되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통 음식과 함께 서구의 개화를 통해서 일본 자국화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왔듯이 우리나라의 음식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만 최고다라는 것보다는요, 각국에 있는 나라의 조리법을 한국화 시켜서 다시 세계화 시켜야 되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이죠. 자, 한국의 음식이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크게 성장해 왔고요. 대표적인 거는 부대찌개의 우리나라 음식, 삼겹살,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역사 길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베트남 얘기했었는데요. 베트남 가게 되면 뭐 반미가 있습니다. 반미.
프랑스 그, 어, 그 바게트가 어떻게 돼요? 아, 바게트가 프랑스 저기 베트남에 가서 어떻게 쌀 바게트로 해가지고 예,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이제 그 만들어졌듯이 마찬가지로 각국의 음식을 이해할 때는 그 역사적인 배경도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 약 한 18가지 정도 구분이 가는데 그 스타일에 따라서 볼게요. 자, 이 레스토랑은 이 레스토랑과 그릴, 그 다음에 뭐 다른 말로도 구분되고 있습니다만 이 레스토랑이라는 말, 그 표현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고급 식당을 의미합니다. 고급 식당이요. 그래서 식탁과 의자 등이 마련되어 있고 주문에 따라서 일품 요리와 정찬 메뉴 그리고 그날의 특별 요리 등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 의해서 정중하게 서비스되는 전형적인 우아한 식당을 레스토랑이라 해요.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 식당을 갖다가 레스토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개념은 그렇고요. 호텔에서의 레스토랑은요 가장 파인 다이닝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레스토랑과 비슷한 개념이 그 식당들이 있는데 그릴인데요. 테이블 서비스 식당으로서 레스토랑 개념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일품 메뉴와 정찬 메뉴, 그 다음에 특별 요리 등이 서비스 종사원들에 의해서 정중하게 서비스되나 품격적인 면에서 레스토랑보다는 차상위급, 차상위가 레스토랑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호텔에 쓰고 있는 개념인데요. 호텔은 보게 되면 1층에 그릴이라는 곳을 갖고 있어요. 그릴요. 이곳은 이제 커피도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주류도 이제 판매하는 이런 개념으로 운영되어 있는 식당이 그릴입니다. 그릴. 그래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보다는 이제 단가가 조금 낮은 그런 개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과 그릴을 이제 호텔에서는 구분해서 취급했던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컨셉에 있는 것이 이제 커피숍. 오늘날은 이제 카페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이 크게 발전해 있는데 고객이 이제 많이 출입하는 대중적인 식당으로서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계속해서 운영되며 간단한 음료와 음식을 취급할 목적이나 운영 따라서 그릴과 같은 일품 요리나 그 다음에 정찬 메뉴, 그 다음에 각국의 특색 요리, 그 다음에 퓨전 요리, 음식, 음료 등이 가능한 테이블 식당을 갖다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는 어떻게 돼요? 레스토랑, 그릴, 그 다음에 커피숍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커피숍은 오늘날 어떻게 돼요? 스타벅스와 같은 스타벅스의 그 연 매출액이 뭐 거의 30조에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뭐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산업으로 발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닝 룸이 있습니다. 룸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테이블 도트라고 하는 정식 또는 정찬을 제공하는 식당으로서 레스토랑 운영 방침에 따라서 식당을 이용하는 시간이 대체로 제한되며 아침,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는데 식사로는 주로 정차 메뉴 혹은 계약에 의한 세트 메뉴가 제공되며 여행객이나 단체객이 주 이용되는데 이 프라이빗한 다이닝 룸은요 레스토랑 안에 다이닝 룸을 갖추기도 하고 다이닝 룸으로만 된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회원제 식당으로서 어떻게 보게 되면 레스토랑보다도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최상위 그 레스토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은 이제 롯데호텔도 있었고요. 아까 말했던 다이닝룸은 롯데호텔, 그 다음에 이제 그 63빌딩에 예전에 그 거버너스 클럽이라고 하는 그 회원제를 운영하는 다이닝 그 룸으로만 되는 곳이 또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카페테리아, 커피숍과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카페에다가 이런 그 레스토랑의 컨셉을 같이 갖춰져 있는 곳인데 음식은 이제 손님이 직접 셀프로 직접 그 날라다 먹기 때문에 진열대에 전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카운터에서 손님의 요금을 선불하고요. 그다음에 지불된 음식은요. 고객이 직접 식탁으로 운반하여 식사는 셀프 서비스 방식의 간이식당을 말합니다. 유럽에서는 고속도로마다 어떻게 돼요? 이런 카페테리아 식당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고르게 되면 바로 이제 그래서 음식을 그것만큼만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카페테리아입니다. 카페테리아.
예, 카페테리아. 예, 다음에 이제 그 런치 카운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음식의 그 조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카운터바에 앉아서 주문한 음식을 조리사부터 직접 서비스 받는 방식의 식당을 말하는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음식의 신선함과 식욕을 촉진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런치 카운터, 뭐 일본의 이제 그 스시 카운터와 같은 컨셉의 식당인데 예, 직접 조리하면서 볼 수 있는 터키에 가보니까 이런 식당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프레시먼트 스탠트먼트인데요. 어, 리프레시먼트. 이 뭐 보통 보게 되면 리프레시먼트는 이제 다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과, 뭐 간식 이런 말인데, 그래서 그 리프레시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서 간편 음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휴식을 요하는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 스탠드, 이런 식당 시설을 일컫는 말로서 쓰기도 하고요. 또는 국제회의나 또는 회의 전시회장에서 회의 참가객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휴식 공간 등 음식을 제공하는 임시 그 운영하고 있는 곳도 리프레시먼트 스탠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라이브인 서비스인데요. 아마 여러분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뭐 등등 이런 드라이브인 서비스 식당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위치하여 다음 여행지까지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뭐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거나 식당 시설과 매우 인접하여 자동차를 주차 혹은 정차하여 식사 및 음료를 취할 수 있는 곳을 드라이브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분식, 특히 김밥도 드라이브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제자분들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다이닝카인데요. 열차에서 그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식당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과거에 그 식당이 열차 내에 있는 식당이 여행 그 관광 여행으로서 하나의 상품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가볍게 제공하는 음료 정도로만 제공하고 있는데 워낙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유럽에서는 아직도 이런 식당들이 여행객을 위해서 제공하는 곳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차 내에 있는 식당을 말한다 정도만 보시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뷔페 식당인데요.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뷔페 식당에서는 알으셔야 될 것이 오픈 뷔페와 이제 클로스드 뷔페가 있습니다. 오픈 뷔페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그 시간과 그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식당을 말하는 거고, 크로스 뷔페는 그 보통 연회장에서 쓰는 겁니다. 예약된 한정 인원이나 가격에 의해서 영업하는 것을 뷔페 식당이라고 크로스드 뷔페라고 합니다. 크로스드 뷔페. 자, 그 다음에 스낵바, 뭐 간이 식당,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식당을 갖다가 스낵바라고 해요. 스낵바. 스낵바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 내에서 있는 식당을 갖다가 이제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하고 있는데, 쇼핑 도중에 간식사를 할 수 있는 백화점 구내에 위치한 식당을 말합니다. 뭐 간단한 식사라고 합니다만 최근에 백화점 내 식당들이 워낙 고급스러워서 어, 뭐 캐주얼 다이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레스토랑인데 구내 식당을 말합니다. 회사나 공장 내에 구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당. 뭐 구글과 같은 식당은 뭐 그냥 구내 식당이라고 보게 되면 일반 레스토랑보다 더 훌륭하죠. 드럭스토어, 고속도로 도변에 휴양지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이제 드럭스토어라고 있고, 스모가스보드는요 뷔페 레스토랑과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셀프 서비스 식당 개념에서 유래된 식당으로 진행된 음식에 대하여 균일한 음식을 지불하거나 음식 양에 따라 지불하는 지불된 음식을 고객 직접 식탁으로 운반해 식사하는 것을 스모가스보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죠. 그다음에 푸드트럭, 푸드트럭, 트럭에 식당시설을 갖추고서 공원이나 경기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이동 식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델리카테슨이라고 해서요, 유럽에서 많이 있는데 식료품점입니다. 식료품점인데 어떻게 돼요? 이곳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자동 판매기로 운영되는 식당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 식당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요, 비대면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날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식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앞으로의 그 식당은요, 지금까지 발전되었던 방향에서 뭐 이외에도 보게 되면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음식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그 무인 자판기 식당들이 하나의 또 장르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열심히 들어서 고맙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강의 내용을 준비하는데 보다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가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